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삐뿌리 문석희입니다. 오늘은 운동과 식단을 통해 칼로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칼로리를 많이 태울 수 있는 운동과 함께 저칼로리 식단을 구성할 때 칼로리 부담 없이 단맛을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Q1 트루 스위트 알룰로스 플러스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운동의 경우에 칼로리를 대량으로 소모해서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하체 운동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오늘은 하체 운동 중에서도 효율적으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고 엉덩이에 자극이 잘 가는 데드리프트를 제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알려드리는 데드리프트에 이어서 이런 알룰로스 플러스라는 것도 알려드릴 건데, 운동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운동을 잘 수행하고 나서 먹는 식단의 칼로리도 유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뭐 고강도 운동을 하고 달달한 음식이 당기는데 막 먹지 말고 막 참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저칼로리 단맛을 즐길 수 있는 알룰로스 플러스 제품과 활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드리프트를 해볼 건데 하는 실수와 거의 똑같아요. 그냥 거의 대부분 허리가 아픈 이유가 정말 간단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보통 데드리프트의 가동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등 근육만 쓰는 게 아니라 하체랑 같이 쓰는데, 하체가 내려가게 되면 여기가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 유연성이 다르는데, 햄스트링의 유연성에 따라서 허리에 말림 정도도 많이 생기고, 지나치게 많이 숙이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말릴 수밖에 없고, 보면은 지금 90도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무게중심 자체가 너무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무게 중심 자체가 너무 앞으로 가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무게가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여기 승모근이랑 여기 허리에 통증이 많이 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코어근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코어가 풀리면서 허리가 이렇게 말리면서 여기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드리프트를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코어의 힘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항상 데드리프트를 할 때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코어가 잡히지 않았을 경우, 그래서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보갑을 잘 쓰셔야 됩니다. 좀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일단 햄스트링을 좀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데드리프트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햄스트링 때문에 허리가 말리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햄스트링을 먼저 이완을 하는 게 좋아요.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다리를 꼬은 상태에서 앞으로 조금 풀어주는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햄스트링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데드리프트를 할 때 허리가 말리지 않아요. 허리를 필려고 신경 쓰는 것도 좋지만 햄스트링을 좀 풀어줘서 가동 범위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그래서 뒤에 근육을 먼저 늘린 다음에 데드리프트를 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발끝을 앞으로 세우고 앞으로 쭉. 그렇다고 너무 오래 하게 되면은 오히려 긴장이 풀려서 데드리프트 할 때 다칠 수가 있으니까 길게는 하지 마시고 짧게 스트레칭을 조금 해주시면은 데드리프트 할 때 허리가 말리는 거를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허리가 아픈 이유는 고관절이라고 하는 부위를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할 때 이 고관절이라고 하는 부위를 뒤로 빼면서 늘려줘야 되는데, 보통 이걸 안 늘리고 이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몸이 너무 중심이 앞에 가 있기 때문에 말려요. 그래서 여기를 뒤로 당겨서 중심 자체를 늘려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고관절이라고 하는 부위가 뒤로 가야 여기 후면 사슬이 늘어나서 이 힘으로 지탱을 하면서 내려가는데, 만약에 이 고관절이라는 부위를 아예 안 쓰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서 하체 대퇴근으로 넘어가는데, 대퇴근은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햄스트링이 안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이렇게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고관절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손을 이렇게 골반을 잡고 무릎을 구부리고 내가 여기를 눌러주면서 이렇게 쭉 빼보세요. 그럼 여기가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리에 무리가 가는 분들의 특징이 뭐 고관절이 아닌 허리를 구부리며 동작을 수행하고, 뭐 운동 시에 어깨와 가슴 그리고 등과 허리가 이렇게 둥글게 말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태로 무게가 올라가면 무조건 이 흉추라고 하는 부위에 굉장히 부하가 많이 실리니까 허리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무릎에 좋지 않은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허벅지 뒤에 햄스트링을 자극한다고 생각하고 무릎을 아예 안 구부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펴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스티프 데드리프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살짝은 구부려 주셔야 됩니다. 무릎을 쭉 펴게 되면은 무릎을 이렇게 쭉 핀 상태에서 눌러주기 때문에 무릎에 굉장히 압박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심할 경우에는 십자인대에 큰 부담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무릎은 스티프를 하더라도 살짝은 구부려 주셔야 돼요. 역학적으로 무릎을 완전히 피는 것보다 살짝 구부려서 고관절을 뒤로 더 빼준다면 오히려 햄스트링을 최대한 이완, 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무릎을 쫙 핀다고 생각하는 개념 말고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관절에 부담 없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무게중심을 완전히 너무 많이 뒤에다 주고 무릎을 쫙 펴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막 앞꿈치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보시면은 늘어날 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발을 정확하게 지면에 부착을 하고 무릎을 차라리 살짝 구부리고
차라리 엉덩이를 더 빼면 돼요. 이게 가동 범위가 훨씬 많이 나오고 햄스트링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막 지면에서 앞꿈치가 뜬다거나 막 이런 거는 최대한 피해 주시면서 지면에 항상 발이 정확하게 거치될 수가 있도록 그거를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알려드린 방법을 한번 천천히 잡을 때부터 알려드릴 건데, 데드리프트는 변신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배근, 척추, 기립근, 대둔근, 햄스트링, 몸의 후면에 있는 모든 근육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데드리프트는 신경 써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힙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광배의 텐션도 줘야 되고, 무릎의 가동 범위나 고관절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신경 써야 되는 건 위에서부터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위에서 견갑을 접는다, 어깨를 눌러서 광배의 텐션을 잡는다, 그리고 코어에 힘을 준다,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준다, 골반을 뒤로 늘려주면서 무릎에 붙여가면서 들고, 여기서 일어날 때 어깨를 누르면서 일어난다. 이 바벨은 절대로 몸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무릎은 대략적으로 한 15도 정도 구부리고 쭉 올려주고, 항상 발을 지면에 딱 붙은 상태에서 쭉 눌렀다가 올려주고, 그리고 항상 여기 코어에 힘을 주면서 척추를 세운다는 느낌, 고관절이라고 하는 부위가 먼저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무릎이 먼저 구부러지고 허리가 말려요. 자, 이제 자세를 알려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무게를 올리면서 자세를 좀 피드백을 드릴게요. 자, 배웠던 거 항상 무게랑 상관없이 먼저 견갑을 뒤로 빼서 가슴은 흉곽을 열어줘야 돼요. 가슴이 열렸으면 그 상태에서 견갑을 눌러줘야 광배의 텐션이 잡힙니다. 배 힘 주고 항상 무릎을 먼저 구부리세요. 그리고 골반을 빼준다, 그리고 붙여서 내려가고, 그렇죠. 일어설 때 보면은 후지까지만 일어나셔야 돼요. 든다고 막 이렇게 제끼시는 분이 있는데, 이러면 순간적으로 허리가 다쳐요. 근육통을 알려드리면, 만약에 데드리프트 정확히 했다, 이쪽이 아파야 돼요. 광배근, 그리고 여기 기립근이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대둔근이 아파야 되고, 햄스트링까지 아파야 돼요. 그리고 전완근까지도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할 때 그냥 이거를 순차적으로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잡았다, 잡을 때부터 허리를 펴고 견갑을 잡은 상태에서 턱을 들어준 상태에서 쭉 들었다, 그럼 뒤로 온다, 고갑을 잡는다, 무릎을 구부린다, 고관절을 뺀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고관절을 빼면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빠지면서 상체가 숙여집니다. 그러면 후면 사슬이 늘어나니까 늘어난 근육 텐션 가지고 광배근 잡고 들어 올리면 여러분들이 광배근의 힘을 놓치지 않으면서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오늘은 함께 효과적으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데드리프트를 배워봤는데, 모델님 배고프지 않으세요? 진짜 배고파요. 저는 워낙 디저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이 끝나면 달달한 게 땡기거든요. 우와. 저처럼 운동하고 나면 단 게 당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설탕이 잔뜩 들어간 음식을 먹기에는 운동한 게 아깝고 부담이 되잖아요. 진짜 완전 부담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더 편하게 부담 없이 단 거 드시라고 큐언 트루 스위트 알룰로스 플러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알룰로스 플러스 난소화성 말토 덱스트린 제품과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입니다. 일단 가운데에 저칼로리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제품은 100g당 35칼로리로 저칼로리임에도 단맛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단맛을 즐기면서 칼로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서 가벼운 운동 후 저칼로리 식단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 모두 기존의 쿠어 알룰로스의 기능성 원료가 함유된 제품인데요. 이게 먼저 초록색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난소화성 말토 덱스트린인데, 이게 저칼로리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고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화성 말토 덱스트린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파란색 제품인 프리바이오틱스에는 장내 유익균의 영양원으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유익균 증식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프락토 올리고당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제품 다 기능성 원료를 더해서 기존 큐원 일반 알룰로스보다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드시죠? 네, 드시다. 달고 살아요. 그래서 흐름성이 좋은 질감의 액상 이게 제형이라서 요리, 디저트, 시럽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깔끔한 단맛을 느낄 수 있는데, 저는 디저트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알룰로스 플러스를 사용해서 어떻게 디저트를 만들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티라미슈는 한 조각당 400에서 500칼로리로 엄청난 고칼로리 음식인데, 당류 제품 하나당 평균 30에서 40g으로 한 조각만 먹어도 엄청나게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티라미슈는 엄청 맛있어서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티라미슈를 만들 때 알룰로스 플러스와 통밀 과자를 사용한다면 칼로리를 낮추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좋은 감미료를 활용해서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변형하신다면 맛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설탕 대신 다 이거 넣으면 되는 거네요. 그죠. 이게 사실 요즘 대체 감미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서 이런 알룰로스
플러스 제품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부담 없이 단맛을 좀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칼로리를 효과적으로 날릴 수 있는 데드리프트 운동법과 저칼로리 제품인 Q1 트루 스위트 알룰로스 플러스를 이용해서 칼로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각자의 상황에 맞게 운동 방법이나 식단을 구성해서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는데 요긴하게 활용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